합리적으로 살아가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과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는데요. 그 중에 의대 메이저 대학이라고 해서 그 메이저 대학교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메이저 대학교를 꼭 가야 할까요? 이 메이저 대학교가 의대를 갔을 때 그 학벌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예과 메이저가 어느 정도로 이런 이제 사회생활, 의사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지 일단은 대학교 레벨을 일단 좀 나눴습니다. 메이저와 2순위, 3순위 이렇게 이제 좀 레벨을 나눴는데 그 레벨을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는 4가지를 저희가 넣어서 레벨을 짰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정시와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의 이런 성적대를 좀 그 부분을 좀 분석해서 일단 점수화 시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직 의사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됐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을 때 이제 선호하는 학교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뭐 1등, 2등, 3등 이런 거보다 어떠한 군이 좀 형성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주제 안에 오늘 의대, 메이저 꼭 가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현직 의사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라는 걸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저의 생각도 좀 들어갔겠지만 오늘 방송에 의대 메이저를 가면은 뭐가 좋고 또 뭐 꼭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하나의 비법, 의대 메이저 가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대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 대학교를 우리가 의대 메이저라고 합니다. 마크 보시니까 아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네요. 그죠? 서울대학교 의대는 솔직히 저는 연대 의대를 더 높게 평가를 하는 컨설턴트예요. 솔직히 연대 의대를 더 높게 평가하는 컨설턴트인데 이게 이제 현직에 일하시는 의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대가 으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만 연대 세브란스를 되게 높게 평가하지 다들 연대가 서울대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거의 독보적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 의대를 조사를 해봤을 때 메이저 중에 가고 싶은 학교를 조사해봤을 때 볼 것도 없이 서울대가 1등이었습니다. 독보적이더라고요. 네,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서울대학교가 일단 가장 메이저 라인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삐까삐까하게 나오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학교가 카톨릭 대학교입니다. 카톨릭 의대는 성모병원 라인으로서 생각보다 좀 대학 레벨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 삼성 라인이라서 그쪽 삼성의료원,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학교 마크 잘 모르시겠죠. 저게 울산대학교입니다. 울산대학교까지 이렇게 메이저 5개 대학교라고 하고요.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대아산이랑 장학금 제도가 진짜 잘 돼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 울산대학교가 수능 성적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되게 높았어요. 서울대보다 높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아마 장학제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산병원 라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울산대학교, 여기까지 이렇게 5개의 학교가 메이저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 그 강동구에 가면은 아산병원 있잖아요. 그 아산병원 안에 울산대학교 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개가 메이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메이저를 가면 좋을까요? 좋겠죠. 안 좋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런데 일단은 이 메이저들 중에 서울대가 일단 독보적이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직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봤을 때 서울대 아이들이 좀 독보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대가 일단 짱이다. 그리고 요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연세대랑 카톨릭대랑 좀 삐까삐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연세대학교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하여튼 뭐 큰 차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도 연대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대랑 성균관은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도 일단 이 5개 대학교가 메이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그러면 의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의대 같은 경우 아까 보여줬던 메이저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직 의사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의견, 제 의견, 그리고 이제 성적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봤을 때 2순위 대학교는 일단 인서울대학교가 나왔어요. 뭐 중앙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의대들 있잖아요. 이런 의대들이 나왔는데 2순위 인서울대학교 안에서 약간 그래도 좀 낮게 나온 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경희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이제 인제대, 순천향대, 한림대학교, 이걸 삼룡이라고 했었는데 보세요. 이 세 개 학교가 3순위 안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병원이 그만큼 그러니까 병원이 이렇게 잘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한림대가 성심병원이고 순천향이야 순천향이고 저기가 백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병원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병원이 좀 많은 학교들, 이런 학교가 3순위고요. 4순위가 지방 거점대학교가 일단 4순위가 나왔고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천대학교가 4순위 안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 외의 지방대학교들인데 그 외의 지방대학교들도 솔직히 순위를 나누자면 쫙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개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아이들이 성적대나 이런 수준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지금 현직에서 의사분들이 이거 순위에 참여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본 집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해 봤을 때도 첫 번째 이제 메이저 다음으로 서울대는 독보적이다. 나머지 메이저들 다음으로 이 정도 순위로 학교 레벨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성적대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순위가 좀 나타나고 학생들의 이런 참여도, 근데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했던 학교들이 어디였냐면 가천대학교였어요. 가천대학교랑 또 좀 많이 했던 데가 중앙대학교, 이런 데를 좀 많이 선호를 했었고요. 그런 바람에 가천대학교가 4순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대보다도 가천대학교가 훨씬 높게 분포대가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이런 정도의 이제 레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메이저를 가야 될까요? 이 메이저를 가면 좋은 점은 뭘까요? 당연히 메이저를 가면 좋겠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이건 이제 저는 솔직히 컨설팅 할 때 메이저를 가야 됩니다. 메이저를 가야지 나중에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직 의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자주 방문하던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과, 뭐 소아과는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그리고 뭐 치과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뭐 다니던 병원들이 있잖아요. 뭐 비뇨기외과, 일부러 정형외과 다 찾아가 봤어요. 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파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일단 다들 웃고 짤막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를 다 이제 기본 토대로 해갖고 했는데, 일단은 의사분들이 좀 한결같이 얘기했던 거는 메이저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병원 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의회 이런 걸 배우면서 꼭 메이저가 전부는 아닐 수 있다. 대신 메이저를 나오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교수 되거나 이럴 때, 대학교 교수나 이런 거 할 때는 메이저를 나와야지 되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좀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런 순위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저의 생각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한림대학교가 인서울대학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는 한림대학교를 2순위로 봐요. 가천대학교를 3순위로 보고요. 인제대학교를 4순위로 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토탈 점수 나왔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안과 갈 때는 건양대학교가 저는 2순위라고 봐요. 3순위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저만의 대학 레벨을 나누는 게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전체 점수,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해갖고 데이터를 냈을 때 나왔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의대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현직 의사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의대 메이저만 가야 되나요? 첫 번째, 대학교 생활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학업 성적을 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학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라면 레지던트나 인턴 생활을 서울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병원으로 와서 레지던트나 인턴 생활하는 게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팔로우십, 그러니까 팔로우 이 활동, 그러니까 생활하실 때 그 라인이 있어요. 교수님 라인이라고 한답니다. 그 라인을 어떻게 잡냐, 어떤 라인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의학을 배우며 이런 부분이 또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래요. 왜 내가 오늘 이 말을 못하지? 절대적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고 레지던트나 인턴 생활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런 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내가 만일 이 메이저를 못 가요. 메이저를 못 가더라도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기 있는 학교들을 가더라도 여기 있는 학교를 가더라도 나중에 레지던트나 인턴이나 팔로우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이 대학 레벨의 이런 학벌을 극복할 수 있는 라인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걷다가 만약 개인병원을 낸다 할게요. 개인병원 내면 당연히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나 서울대 나왔어요, 연대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붙여놓는데, 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거 보지 않고요,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요. 집 가까운 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되게 빨리 낫잖아요. 그러면 난 거기가 최고의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거기 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학벌이 나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그분이 어디 나왔는지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분이 뭐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의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꼭 내가 메이저를 갈 실력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학업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갖고 여기 있는 대학교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생활을 더 충실하게 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의대를 가냐면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을 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세세하게 나누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의대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공부를 일단 잘합니다. 일단 원점수가요, 등급 말하지 않을게요. 일반고는 거의 111 막 이런다고 보시면 돼요. 원점수가 90점대 후반, 그러니까 98, 99, 100, 좀 낮으면 97, 이런 점수로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일반고는. 특목고는요 비슷해요. 특목고도 원점수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걔네들이. 여태까지 저희가 의대 보낸 아이들의 성적표를 한번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원점수는 일단 편차는 일단 다 뺄게요. 원점수 같은 경우 다 90점대 중후반이 나왔어요. 97, 98, 99, 100.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뭐 가끔 95, 91 이런 거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런 성적대가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 학교 생활에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의대를 갈 수 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팁을 드리는 건데, 의대 가는 아이들이 뭐 생명공학에 대해서 막 유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뇌과학, 뇌신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좋아요.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한다 그래갖고 의대가 우리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학교가 토론 잘하는 아이 싫어할까요?
영어 잘하는 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의대 가는 아이가 영어를 못해요. 수학이랑 과학만 잘한다 칠게요. 걔를 어떻게 뽑아? 의대 가면 다 원서 갖고 공부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내가 어떠한 원서를 분석하는 능력이나 영어에 대한 나의 어떠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요. 나는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다양한 가치관을 하나로 융합하는 이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죠. 독서 능력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의대라 그래서 전공이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아이들이 의대를 포기한 아이들이 생명공학과 쪽으로 되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공학과가 안 그래도 인기 많은데 의대 아이들이 포기하고 내려와서 더 인기가 많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대를 가는 아이가 생명공학과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사람의 인체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런 인체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대 가는 아이들은 생명 연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화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의대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다가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의대를 포기하면요 어떠한 학과든 집어넣기가 편해요.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포기하면 생명공학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계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능력, 토론 능력, 영어 능력, 수학 능력, 수리 능력, 물리를 응용하는 이런 능력들, 생명에서도 어떤 뭐 꼭 아이들이 한다라는 그놈의 유전, 혈액, DNA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떠한 주체적인 어떠한 연구 라인도 형성할 수 있고요. 정말로 대학이 원하는 좀 다양한 능력들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막 생명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이라서 막 말도 안 되게 우리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막 뇌세포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뇌신경세포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막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우리 아이의 진짜 관심사예요. 진짜 좋아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모든 어떠한 보고서나 학업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들을 다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싹 다 생명이야.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좀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의대 가는데 진짜 중요한 건 소통 능력입니다. 의대가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인성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 하기 시작했어요. 인성에 대한 높이 평가가, 그러니까 인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의대 오는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꼭 그런 아이들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좀 자기 중점적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소통 능력들, 인성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왔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이런 다양한 능력 안에 소통 능력 같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컨쇼 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의대는 나중에 대학교로 구분하면서 이제 뭐 분석하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더 자세하게 전형에 대해서,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은 꼭 메이저만 가야 하나요? 결론은 그렇지 않네요. 제가 그냥 입시 전형의 분석만 하고 대학 라인만 짜고 어떤 대학교가 어느 정도 성적이 어떤 생기부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만 분석해봤지 들어가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네요. 자,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서 생활기록부 잘 관리해서 그래도 꼭 자신이 원하는 라인으로 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의대라도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의사 되시면 저 잊지 마시고요. 제 주치의가 돼주십시오. 오늘 오늘 컨쇼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